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증시 상승과 원화 강세 속 우리 시장 증시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은 최석원 SK증권 전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미국에서 이 중간 선거 치러질 예정입니다. 핵심은 이제 공화당이 이제 좀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공화당이 일단 하원에서는 우세하고 예. 상원에서도 박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세하다. 이게 예. 기본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들 기대들도 하셨고 기대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간 선거 이후에 저희가 50년 또는 70년 이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중간 선거가 있던 해에 특성이 있어요. 중간 선거 전에는 증시가 좀 약세다가 예. 그 다음에는 강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겠죠. 대략 한 75%에서 80% 정도의 확률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믿을 바가 이렇게 많지 않은 시장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계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민주당 그 대통령일 때 예. 공화당이 이 의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성과가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딱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드는 거죠. 예. 사실은 이게 그때그때 국면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중간 선거가 더 큰 어떤 영향을 받는 건 지금 화두가 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기로 했고 물론 의회의 반대 때문에 그걸 좀 줄여서 인플레이션 감축안으로 종전에 이제 BBB가 예. 인플레이션 감축안으로 바뀌어서 이제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 돈을 더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화당은 이제 조금 더 건전재정 쪽으로 간다고 예. 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된 어떤 그 부분들이 좀 이것 때문에 약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거가 충분히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기대를 반영한 증시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두가 물가예요. 지난 FOMC 회의에서도 연준 의장이 이제 물가 안정 다시금 강조한 상황에서 이번 주에 발표될 이 10월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중요할 듯한데 주목해야 할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결국은 12월 물가 상승률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습니다만 예. 그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또는 통제하고 있는 어떤 물가 부분에서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임금 쪽 상승률이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임금 상승률이 직접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업 쪽의 물가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거주비에 대한 부분일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이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조금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준의 FOMC 자체도 사실 이런 거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11월 FOMC를 보면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확인이 되냐면 FOMC 내부에 그 파월 의장과 그 밖에 다른 분들 사이에 약간 의견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 그런 균열이란 건 결국 뭐냐면 이미 많이 금리 올렸잖아요. 많이 올렸으니까 이걸 좀 봐가면서 하자는 생각들도 분명히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경우에 파월 의장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하냐. 옛날에 우리 그린스펀 때는 90% 이상 그린스펀 맘대로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약화돼 있을 거는 같아요. 물론 의장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잘 조율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파월 의장은 시장에 경계감을 주는 어떤 생각을 표명을 하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계속 오를 것만 같았던 이제 원달러 환율 한 달 만에 다시 이 1,40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예. 환율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연말 1,400원 아래로 안정이 될까요? 일단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소들이 이제 다 겹쳐져 있는 거죠. 사실은 중간 선거 때문에 증시가 랠리를 보이면 말하자면은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게 좀 약화되는 현상이 한편으로 나타날 거고 또 한편으로 미국의 정책 그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약간이라도 균열의 모습이 나타나면 지금 사실 달러와 강세를 계속 유지시키는 힘이라는 게 가장 큰 게 결국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두 부분들이 다 이렇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또 안도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환율 전망 어렵고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파월 의장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뭐 물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 미국이 예. 이럴 경우에는 또 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랐었기 때문에라도 예. 환율은 대략 1,400원을 좀 안 넘는 수준에서 좀 하반기 나머지 남은 기간은 가지 않을까. 또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다시 또 내리는 힘이 좀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원달러 환율 뭐 연말에는 1,400원 안으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조금이나마 우리 증시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이를 뒷받침하던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외국인 자금이 중국에서 이탈돼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외국인의 이 자금 들어오는 이 상황 지금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예, 일단 11월 중에는 뭐 이어질 거로 보는 게 예. 사실 요번에 탈중국하면서 한국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는 자금들이 이게 작은 자금들이 아니고 큰 자금들이라고 보면 예. 포트폴리오 조정 기간이 한두 달로 끝나진 않아요. 보통은 몇 개월 걸리는데 특히 앞에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유입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러면은 9월부터 시작한다고 봤을 때 한 11월 정도까지는 예. 그런 효과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정말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참 가면 좋겠는데 예. 또 남아 있는 리스크들이 좀 있어요. 미국의 연준 문제도 그렇지만 국내에도 자금 시장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또 내년에는 이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도 여전히 맞습니다. 지금 논란 중이란 예.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11월 정도까지는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대표주들이면서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기울이되 사실 11월 지나면서는 조금 더 한번 전체적인 증시로의 자금 흐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예.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정말 자금이 들어오느냐,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만 일단 우호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외국인들 순매수세 보니까 반도체와 배터리주 쪽에 네네. 집중이 돼 있던데 이 두 업종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예. 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을 사는 데 있어서 예. 기존 산업, 기존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산업이 결국은 반도체. 그다음에 신규로 커지는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지금 튀어나가는 쪽이 배터리, 이렇게 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세세한 모든 업종을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을 산다고 그럴 때 기존 업종 중에 대표, 신규 업종 중에 대표를 안 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반도체와 2차 전지, 특히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관심은 계속 좀 기울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올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물론 12월에 FOMC도 있고 뭐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데 남은 시장 변수 체크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이 많은 걸 이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참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어떤 효과가 예. 상당히 반영되고 다른 국가들과 좀 디커플링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해서 조금은 좋은 환경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나라도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자금시장 경색 문제를 여하히 이거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자금시장 문제가 유동성 문제였다가 금융기관의 재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였다가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이게 회복을 안 한다 그러면 대규모의 손실 문제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다시 또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경기 침체 여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한 20년간 저금리에 익숙해져 왔어요. 그런데 거의 3배, 4배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또는 어떤 타격을 받을지 예. 정책 당국을 비롯해서 다들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분명 특히 가계부채가 크거나 정부부채가 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만으로도 경기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 내내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는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좀 오르더라도 예. 그런 게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 다시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긍정적인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좋은 시기에 들어와 있고 예. 지난번 우리가 2,200대 정도 갔다가 2,500 넘어서까지 올랐잖아요. 예. 그 이제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뭐 10% 15%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2,500 정도 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5% 이상의 상승, 뭐 또는 뭐 10% 이내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보통의 예.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오르니까 진짠가 보다 하고 쫓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예. 그거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막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이 조금 올랐다고 본전 근처라고 예. 팔고 이럴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좀 포트폴리오를 주식보다는 이 채권 이렇게 해서 좀 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수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금 이제 나눠서 사야 되는 그런 예.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최석원 SK증권 전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